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시장 상황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세를 좀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온 게 어제까지로는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어제 나온 조정은 좀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오늘 우리 증시에 큰 악재가 없었는데, 낙폭이 굉장히 좀 심했죠.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굉장히 좀 냉철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이 매도해준 매도량 그리고 매도 금액 자체가 거의 현물시장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에 특별한 악재가 있었냐?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기관들에서 예측하는 흐름이 단기적인 차익 가능성이 제일 높다. 뭐 물론 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우려심이 있죠. 7월에 있는 관세 우려라든지, 자, 그리고 이 파월 관련해서 뭐 후임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우려심을 자극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에 특별한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데 오늘 개인들이 1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을 또 증시에 투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리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을 기점으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고객 예탁금, 개인들이 증시에 넣고 있는 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65조 원이었는데 오늘 66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계속해서 거의 하루에 1조 원꼴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부분에서 정말 개인들의 유동성이 많아서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에 개인들의 유동성이 늘어나서 증시에 계속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현재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매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받쳐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을 때 결국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그리고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좀 이거를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객 예탁금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금리 인하를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고객 예탁금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좀 이러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내일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이 매도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포지션이 매수로 들어왔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일까지 포지션을 변경하게 된다면 3일 연속 매도해주는 포지션이 6월달에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찝어 드렸지만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일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크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지켜보는 흐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워낙에 상승 각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 한 2주 정도 조정을 주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선 이 조정 구간이 좀 필수적으로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매도해 주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해줬다. 즉 이를 통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왜냐하면 오늘 상위 순매도 종목들을 보시면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그리고 증권주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가장 최근에 핫하게 올라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자,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때문에 외국인들이 단기간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비중에 있어서 차액을 실현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나 AI 관련해서는 결국에 이 방산이나 조선 쪽처럼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부분에서 이런 기대감은 쉽게 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게 기대감만 있는 섹터군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결국에 실적까지 동반되는, 그리고 실적 플러스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섹터군을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6월 말 그리고 7월 초까지 어느 정도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틀로는 조정 구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섹터군을 모아갈지, 이게 좀 주된 포인트인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로 방산 쪽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방산이 최근에 조정이 나온 게 이 중동 분쟁에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산 쪽은 이 하반기에 실적 향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 들어오면 이제 실적에 대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달이죠. 결국에 실적 발표는 8월에 나오겠지만 항상 우리 증시에 나왔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 한 달 전으로 주가가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렇게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군을 보셔야 되고, 결국에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몇 가지 개별주에 한정되어 있다. 뭐 엔터도 좀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결국에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군들 위주로 꾸준히 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겠고, 자, 그런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AI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함이 되겠죠. 원전 쪽.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추가적인 조정 구간이 나왔었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너무나 무지성으로 그냥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와주는 섹터군에 있어서는 모아가는 흐름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으로 바로 증명되지 않는 종목군이나 섹터군은 지금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1주에서 2주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섹터군을 매매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 결국에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핫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 올라와 줄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냐? 오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좀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슈가 동반되긴 했지만 결국에 과거에 좀 핫했던, 5월 말에 핫했던 이슈가 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신규 상장주가 핫하게 올라왔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빠지게 되면, 자, 이 5월 중순이나 말경에 올라왔던 신규 상장주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 말에 핫하게 올라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 중에서 5월 달에 강한 이슈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이번 조정장에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지만 항상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조정 구간에서 모아가는 종목으로 조선과 방산 그리고 화장품 쪽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 나오게 되고 지지 라인 나오게 될 때 편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한 45만원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45만원의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보면서 충분한 조정 구간 줄 때까지 우리가 좀 체크해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 효성중공업이 전 조정이 좀 나와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와주지 않으면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 효성중공업이 나타내고 있는 이 고압 변압기에 있어서는 결국에 워낙에 산업 사이클이 강하고, 이 사이클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최소한 5년 정도, 길면 10년 주기로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은 계속적인
시장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AI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변압기 쪽은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가 다가왔고 플러스로 거기에 AI 쪽에 대한 전력, 수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업 사이클을 탄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 사이클이 단기간 증시가 내린다라고 해서 이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효성 중공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조정 구간 나올 때 정말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종목이고 SMR 관련해서 정말 눈앞까지 다가왔고 이 SMR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 기업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도 과연 우리가 신규로 강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좋은 것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이 나오는 우리가 사실상 바라야 되는 건 건전한 조정이 잘 나오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만 나오게 되더라도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에서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가치를 논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만 결국에 심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업 전망을 좋게 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 중에 있으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맥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좋은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많이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지 않으면 며칠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 구간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봐야 되는 종목들은 5월 말에 강세 흐름을 보였던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초점을 두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이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군들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지지 라인 그리고 조정 라인을 잘 한번 계속적으로 추적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는 말씀드리고 있지 않죠. 결국에 기업 실적이 동반이 돼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부여받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 실적이 동반되는 섹터군들 위주로 구독자분들도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충분하게 확인하고 구독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투자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저의 개인 전화번호 기입해 놓겠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사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포트폴리오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